네, 안녕하세요. 보내주신 자료들, 회사 내부 가이드라인도 있고, 또 관련 기사들도 있고, 아주 잘 봤습니다. 오늘은 이 자료들을 가지고, 맞춤형 복지, 이걸 좀 깊게 파고 들어볼까 합니다. 이게 뭐랄까, 당신만을 위해 딱 준비된 그런 코스 요리 같다고 할까요? 복지가 점점 개인화되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다 똑같이 나눠주는 시기였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죠. 그렇죠. 이제 그런 시대는 좀 지난 것 같고, 당신이 공유해 주신 그 자료들을 보니까, 왜 이런 변화가 중요해졌는지, 그리고 이 맞춤형이라는 말 속에 담긴 진짜 의미, 진짜 가치가 뭘까, 그걸 파악하는 게 이번 핵심 미션 같아요. 네, 맞아요. 단순히 제도 종류가 이렇다 저렇다 나열하는 것보다는 그 자료들 속에서 실제 당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활용법, 그 정수를 딱 뽑아내는 데 좀 집중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요, 이게 단순히 선택지가 많다, 이걸 넘어서는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 개인의 라이프 스타일 변화랑 어떻게 이게 맞물려 돌아가는지 그 부분을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료들을 이렇게 쭉 보니까 가장 큰 이유는 역시 개인의 다양성이더라고요. 그죠? 특히 흥미로웠던 게 그 내구 설문 결과로 보이는 데이터였는데요. 어떤 부서는 자기 개발, 특히 외국어 학습 지원, 여기에 대한 선호도가 엄청 높고 또 다른 부서는 완전 다르게 육아 지원이나 건강 관리, 예를 들면 피트니스 센터 이용권 같은 거요. 이런 수요가 또 확 몰려 있고 당신에게는 어떤 혜택이 좀 가장 눈에 들어오시던가요? 바로 그겁니다. 이 다양성, 이걸 어떻게 만족시키냐는 건데, 그래서 핵심이 바로 선택의 폭을 어떻게 설계하느냐, 이거죠. 주신 자료들을 이렇게 종합해보면 혜택 영역이 크게 한 네 가지 정도로 나뉘는 것 같아요. 첫째가 이제 건강의료, 단순 헬스장뿐만 아니라 보니까 심리상담 지원까지 언급된 자료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문화여가, 책 사고, 공연 보고, 여행 가고, 자기계발, 아까 말씀하신 외국어 학습 포함해서 온라인 강의, 자격증 응시료 지원 같은 거예요. 마지막으로 생활 지원, 보육료나 통신비 일부 지원, 심지어 반려동물 용품 구매까지 가능한 것도 있었어요. 이런 것들을 대부분 이제 복지 포인트 형태로 지급해서 당신이 직접 예산을 짜고 고르게 하는 그런 구조인 거죠. 그렇군요. 그럼 이렇게 좋은 제도를 그냥 이용만 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정말 제대로 좀 현명하게 쓸 수 있을까요? 자료들을 좀 깊이 들여다보니까 이 제도를 진짜 120% 활용하는 분들한테는 몇 가지 공통적인 비결 같은 게 보이더라고요. 첫째는 이게 사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좀 놓치시는 부분인데 당신이 속한 조직의 복지 규정을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그냥 연간 포인트 얼마다 이게 아니라 사용처 제한은 없는지, 혹시 이월은 되는지, 또 숨겨진 제휴 혜택은 없는지 이런 걸 꼼꼼하게 봐야 합니다. 네, 정확합니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 비결은 그냥 포인트를 없애는 게 아니라 당신의 올해 목표랑 이 복지 계획을 딱 연결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주신 자료 중에 어떤 기사를 보니까 건강 증진, 이걸 목표로 세운 직원이 있었는데 연초에 미리 건강검진이랑 운동 관련 혜택을 쫙 계획해서 포인트를 배분하고 그걸로 꾸준히 실천해서 성공했다, 이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냥 막연하게 쓰는 게 아니라 딱 목표를 정하고 접근하는 거죠. 목표 지향적으로. 네. 마지막으로 이게 또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주어진 복지 포인트나 제휴 혜택을 최대한 활용해서 그 가치를 극대화하는 전략입니다. 예를 들면 그 보내주신 회사 안내 자료 중에 특정 온라인 서점에서 쓰면 10% 추가 할인을 해준다거나 제휴된 콘도를 예약하면 비수기에 추가 할인이 있다거나 이런 내용이 있었잖아요. 같은 포인트라도 이런 숨은 혜택을 잘 찾아서 쓰면 실질적인 이득이 훨씬 커지는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사용 마감일, 이거 놓쳐서 포인트 그냥 날리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는 통계도 자료에 있었죠. 그러니까 분기별이나 반기별로 사용 계획을 좀 점검하고 또 혹시 가족이랑 같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은 없는지, 예를 들어 가족 여행 지원이라든가 자녀 학원비 지원이라든가요.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찾아보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능동적으로 정보를 찾고 계획하고 숨겨진 가치까지 잘 활용할 때 비로소 이 맞춤형 복지가 당신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진짜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는 거죠. 네, 결국 맞춤형 복지라는 게 그냥 받는 혜택이 아니라 내 필요와 목표에 맞춰서
내가 활용하는 도구, 이렇게 봐야겠네요. 오늘 저희가 같이 살펴본 이 자료 속에 숨은 팁들, 또 전략들이 당신만의 최적의 복지 조합을 찾아가는데 좀 유용한 나침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번 선택이 더 만족스러우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서요.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이 맞춤형 복지에서 얻은 아이디어를 당신의 삶 전체로 한번 확장해 볼 수는 없을까요? 마치 복지 포인트를 관리하듯이 당신의 그 한정된 시간이나 에너지, 또 자원 같은 것들을 당신의 고유한 가치와 목표에 맞춰서 어떻게 맞춤 설계하고 배분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요? 이게 오늘 저희 딥다이브를 마무리하면서 당신께 드리는 마지막 생각거리입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